저 오래됐는데 공부한 게 여기는 했었는데 줄례평 열을 쫓아라 하는 거 공부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 186페이지 180 줄례평 예절을 따르라. 예절을 따르라. 한번 읽어볼게요. 186페이지 한번 쳐다보고요. 이거 먼저 배웠는데 줄례변이라 제왈 그가 유례고로 장유변하이고 교문유례고로 삼조과하고 교문이라 하네. 여자들이 거처하는 내방을 교문이라 한다. 모정의 유례고로 관자서하이고 전염유례고로 무사한다. 전렵이라 그런 것은 찬양하는 것이 전쟁하고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게 그게 전렵이라 사냥이라. 사냥하고 전쟁하고는 그게 하는 형식이가 그게 모든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순행을 해서 사냥을 나가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연습을 불과하다. 전염 유례고로 융사한다고. 군대 융사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뭐 융사라 하는 거는 병장기를 들고 전쟁하는 이런 일이 한가하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미리 많이 해야 된다. 이를테면 임진왜란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연습대하고 가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임진왜란한테 몽땅 당했잖아요. 미리 연습을 하면은 큰 난리 같은 걸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군여 유례고로 군례는 군대다. 군단 여단 그런 게 군려거든요. 군은 군단이고 여는 여단이다. 이런 군대에 예가 있다. 무공성이다. 거의 용감하게 싸워서 무공을 이루는 것이 군대에서 기본이다. 무공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무공을 이루어야 된다. 제왈 군자유용이 무례면 위란하이고 조인이 유용이 무례면 위돈이라.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용맹이 있으면서 예가 없으면 위란하고, 정말하면 신나가 임금에게 대드든가 뭐 이런 아주 난을 일으킨다. 군자가 용맹이 있고 예가 없으면. 소인이 유용이 무례면 위돈이다. 소인은 용맹이 있는데 예가 없으면 도둑질 하고. 소인은 정제왈 조정엔 막여자기요. 정제가 이 말은 아주 이게 정말 중요시해서 맹자가 선성이 정자인데 맹자가 이 정자의 말을 인용해서 제나라에 갔을 때도 감히 왕 앞에 왕이 자기한테 와가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 이 정자의 말입니다. 정자가 이렇게 말했다. 조정에 막여자기요. 조정에서는 벼슬 높은 것이 제일이다. 막여자기요. 벼슬보다 더한 것이 없다. 향당엔 막였지요. 고향에 와서는, 향당은 고향이다. 고향의 마을에, 자기 고향의 마을에 왔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객쟁아가 벼슬이 높고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 과장이나 사장이 돼도 고향에 와서는 연치 높은 사람이 첫째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향의 향당에는 보세 장민은 막여되기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위에 두 가지를 끌어왔다. 정자가. 보세 장민은 널리 세상을 구하는 데는 막여되기니라. 이런 도를 깨친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널리 세상을 구하여 제세,
세상을 구하고 여러 사람을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진 인도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덕이거든요. 이 덕 많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비록 천자나 황제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맹자가 이 말했어. 그리 제나라 제선왕이 꼼짝 못한 거예요. 왕이 맹자를 불러도 맹자가 나가지 않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천자나 왕보다도 더 지위가 높은 것이 덕이다. 세상을 구하는데 도를 터득한 혼자 그런 덕이 성인이 왕보다도 높다. 그러니 왕이 그 밑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하라 문왕이 낙지지라는 강태공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와 같고, 또 삼국지에 보면은 한나라 유기가 그 관우 장비를 동생들을 대동하고 참고초려했다.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갔다. 제갈량은 당시에 골짜기 초원에 묻혀서 있는 아주 미천한 사람이고 한데 거기 가서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보기를 굽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서 나와서 천하를 공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데는 덕이 절이다. 덕 앞에 내가 벼슬이 높다.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 덕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 옛날 그런 역사 참 그 역사하고 연결이 다 된다. 후대기는 보면 노소 장윤한 천군질선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노소와 장윤은 천군질선이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소는 젊은 사람, 어른과 어린이, 하늘이 나누어 준 질서다.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어른과 아이가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과 구분이 없고 노소가 구분이 없고 노인을 대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노인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일리가 있을 수 없다. 이거 하늘이 나누는 질서, 이 질서를 잘 유지해야 세상 평화가 서울어진다. 불가 폐리 상도야. 이걸 어거치면 폐리다. 폐륜. 일륜도리를 폐덕에다 폐륜화가 된다. 불가 폐리. 이치를 어거치지 말고 불가 폐리 상도야. 도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치를 하늘이 나누어준 질서, 하늘이 나누어준 이 순서를 어치면은 도를 상한다. 이런 도에 따라야 된다. 노인을 공경하고 정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이 젊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출문에 여견 대빈하고 입질의 여유인이라. 집을 났을 때 출문에 여견 대빈하고 그만큼 내가 행장을 쳐내가 무슨 보포라 있던가 가방을 들었던가 갓을 썼던가 하고 내가 집을 나갔을 적에는 나갈 때 보통 조심해야 된다. 대빈, 큰 손님을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조심 행동도 내가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서 출문에 나가야 돼. 문 밖을 나갔을 때 보러 큰 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보러 가는 것처럼. 입실의 여유인이라. 밖에 나갔다가 입실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와도 입실인 집에 들어와도 요거 실이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 있는 방이라고 보면 돼. 입실, 실이라 그러는 건 실인이라 그럴 때는 자기 마누라를 실인이라 그러거든. 그래 자기 가정에 볼 때는 좀 가족 간이라도 말 조심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것이 남들이 내 집에 와가 있는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 여유인이라 남이 와가 있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가족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람이 자태 누가 와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라. 야교 인중하면 누가 안중이니라. 만약 내가 남이 나를 부응하게 여기 일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아주 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남이 나를 중하게 내가 남을 공경해야 남이 나를 공경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통한다. 그 다음에 부부는 자기덕하며 아버지는 자식의 자랑을 덕이라 자기 덕이라고 하면 자식 자랑이다. 아버지는 자식 자랑을 하지 마라. 자식 자랑의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부담 자식은 말하지 않는다. 부모의 과하는 과실 허물 부모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을 절대 말하면 안 한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고발하는 건 요새는 뭐 고발 안 하면 뭐 부작위 간다 하는데 옛날에 노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참 고든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가가 그 관아에 가가 자기 아버지 양 훔쳤다고 고발했다. 이 사람 참말로 고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오당지 직자는 이엇이야. 우리 무리에 내 주위에 뭐 이래 제자들이나 학문하는 무리에는 여하고 다르다. 부의자언하면 자위 부원이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숨가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숨가준다. 숨기는 자거든. 그것이 우리 무리에는 고든 사람이다.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곧다 크지만 자기 아버지 잘못한 것을 남한테 가가 우리 아버지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다. 이걸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게 뭐 허물이 있더라도 절대 자식이 그걸 덮어야 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해주신분이다. 그리고 어느 편, 한 페이지 넘으면 어느 편입니다. 한 줄 읽어볼게요. 어느 편이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어느 편이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유해왈. 유해라 그는 어떤 데 어느 사람인지 누군지 밝히지 않아 자세하게 미상인데 유해가 말하기를 엄부중리면 불어불이니라. 말이 이치에 사물의 이치에 딱 맞아야 되는데 불중리 이치 중은 중이나 그런 거는 딱 맞춘다 이 말이에요. 딱 그 중심에 딱 맞춘다. 맞추지 못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불어불이니라. 말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말이라 그러면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지. 횡설수설하면 그건 믿어주지 않는다. 일어부중이면 천어무용이니라. 한 말이 그 중심이 딱 맞지 않으면 부중이면 천어가 무용. 천마디 말을 해도 그게 아무 용도가 없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아야 되지. 천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군평리라 그런 사람이 구설자는 화환지 문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다. 말 한마디 잘못 내놓으면 거기 내한테 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근심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니까 문이다. 화가 들어오는 문이다. 입을 조심해. 입과 혀를 병같이 병이 따게 하듯이 병을 따개를 따고 그 한번 속어는 병 따개를 다시 병을 막아 놓은 것과 똑같이 수구여병이라 입은 병과 같이 하라. 그런 말이 것이
입이라 그는 입과 혀라 하는 것은 화환의 문이다. 멸신지 부양이라 잠문하면은 자기 몸을 멸하는 도끼와 같아. 말 한마디 잠문해가지고 뭐 역적에 몰려가지고 옛날에도 그 부어를 막고 이런 그 멸종하는 이런 사건도 있고 뭐 야, 역사에 보면 이런 게 다 말조심을 첫째로 해야 된다. 말조심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조심이다. 여기에 군평이라 하는 사람이 한 말이, 군평이라 하는 거는 은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군평이라 하는 것은 전한 무제 때 사람으로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처음에 한나라 항고조가 일으킨 한나라가 전한이라. 전한 무제 때 사람인데, 이제 이 군평이라 하는 사람이 아주 언사라. 이 노자 지기가 있다. 노자 김정지기 도덕지기라고 하는데, 노자 그러면 이 맞게 도교 쪽 사람이야. 도교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이게 사실 유교적인 책이지만은 명심보감도 도교나 이런 아주 이런 쪽에 그 학설이나 이런 글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심보감은 옛날 조선 중기 때 유학이 한창 그 성리학이 창성할 때는 명심보감 못 읽겠다고. 학생 그걸 배우는 사람 명심보감 못 읽겠다. 이 잡설에 도교 쪽이나 이런 잡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 또 내나 군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인데 아주 그 참 훌륭한 사람이다. 모제대 사람인데 원래 성은 장이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여기 우리가 참작할 거는 성을 바꿨거든. 성을 바꿨는데 원래는 장이라 하는 장시성을 가졌는데, 군평이라 하는 사람이 장시성을 가졌는데 엄으로 바꿨단 말이야. 왜 그런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런 사실로 잠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그 왕이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왕 이름을 지은 겁니까?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름이 이하응이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이름이 이하의라고. 하자가 보면은 그게 무슨 자국 하면은 가랄 밑에 발을 정한 자라고요. 그 조매에 앉는다고 여러 만자라고. 왜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여러 만자 바로시지 가랄 밑에 발을 정한 이 여러 마자를 썼느냐. 왕이 이름을 하나 딱 세우면은 그와 같은 글자를 쓰는 성이든 이름이든 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그랬다. 그만큼 군왕이라고 하는, 그렇게 군왕이다. 한나라 때 한나라 명제가 이름을 주면서 명제의 이름에 이 장이라 하는 글자들, 장이라 하는 글자들, 그 당시 명제라 하는 왕보다 훨씬 뭐에 태어나가 세상에 뭐에 나는 사람들 이름 다 하지 않고 있다는데 성을 다 있는데 이 장이라 하는 성을 바꿔야 돼. 그때 바꿔놓은 것이 엄이라 하는 성을 바꾼 거예요. 엄할놈자 이 엄을 바꿨다고. 앞에 장이라 하는 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이름자에 장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장이라고 하는 사람, 일반 사람 백성들이 몸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꿨다고. 그런 것이 이제 요새 영월엄씨도 알고 보면 영월엄씨 전 비조가 제일로 시조 중에 찰로 비조 코비자 제일로 첫 번째 시조가 엄잔응이라 그는 사람인데, 엄잔응이라 그는 그 사람이 이제 정말하자면 영월엄씨의 제일 첫 번째 시조고, 이제 그 다음에 영월엄씨의
엄임이라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을 넘치는 이제 미래 창생해가 시조를 엄임이라 그런 사람을 시조로 삼고 하는데 그 전에 중국에 엄자능이라 그런 사람이 그분의 후손이 흘러 늘어와서 정말은 당나라 때 엄임이라 그런 사람이 그 엄자능의 후손이 우리나라를 건너와가지고 영을 넘치 시조가 이제 되는데 그 성씨도 내나 장씨야. 그래 장자능이 엄자능이 원래는 장자능이라는데 장자능을 임금이 장이라 그는 이름자가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천하에 장시성 가진 사람 이름 가진 사람 다 바꾼 거야. 그때 바뀐 게 엄자능이에요. 엄자능이라 그는 고문진도에 넣어놨는데 유명한 은사 엄자능. 그분의 그때부터 이제 엄으로 바꾸니까 전부 당나라 때까지 쭉 지금까지 내려가면서 장씨가 엄씨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장씨인데 별장장자 장씨인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하자면 왕이 장씨 왕이 장씨라고 이름을 딱 내놓으니까 막 전부 이름 그 먼저 지어가 있던 사람들도 다 바꿔야 돼요. 그 옛날에 그 이름이 다 그랬다. 왕이 아마 이름을 지으면은 그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못 읽게 해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요즘 그 영을 넘치도 결국은 원래는 그 장씨야. 장씨가 그 왕이 장이라 그러니까 장이라 그 이름을 못 붙여 성도 다 바뀐 거예요. 그래 영을 넘치도 그게 역사가 그런데 영을 넘치도 중국성이에요. 중국에서 당나라 때 내가 그 영을 넘치 뭐 족보나 이런 거 자세하게 내가 아는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자능이 이 후손이 이제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 뭐 음악을 관장하는 뭐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영월 지방에 세거를 했는데 기화해가 5세 때쯤 기화라 당나라 때 기화해가 우리나라에서 세거했는데 영월에서 세거했는데 고려 때 정말하자면 그 이제 그 원래는 장치지 그러니까 그 윗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 자기도 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씨로 바뀌어가 우리나라 왔지. 그러니까 고려 때 저 영월 지방에 거기에 그 제거했는데 엄자능이라 그는 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엄광이라 그러는데 아주 뜻이 높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임금이 불러도 나아가지 않고 해가 아주 고절기사라 그래요. 엄자능이.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고려 때 참 아주 그 왕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분은 중국의 역대 아주 훌륭한 선비의 후손이다. 제가 그 지방 고을을 다 직업으로 준 거예요. 영월 지방을 다스리라고. 그때부터 고려 때 직업을 영월 지방에 다만 니꺼 해라, 이 지방 다 다스려 해라 하면서 준 거예요. 영월. 그때부터 이제 그 세거지가 영월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정부에서도 이분은 영을 넘치는 훌륭한 중국의 유명한 고절기사, 훌륭한 뜻 있는 선비의 후손이다. 그래서 존경해 준 거예요. 그렇게 존경해 준 거예요. 야, 내가 고마합시다. 예, 그렇게. 예. 다음에 합시다. 네, 오래간만에 그 눈은 어두바지가 뭐 글씨도 잘 안 비는데 오래간만에 하니까 다 잊어보고 다음에 또 한번 해가 공부 또 읽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